오늘도 집안이 유난히 조용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도 쉽게 몸을 일으키지 못하고 한참을 그대로 누워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는 않으셨습니까?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결코 가벼운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우리에게 가장 정직하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지금 우리는 성찰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으로 조용히 무너질 것인지, 아니면 비록 느리더라도 의미 있는 삶으로 다시 걸어갈 것인지, 현실을 조금 더 냉정하고 세밀하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우울감과 고립감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연결이 부족할수록 인지, 기능 저하와 신체 건강 악화가 동시에 나타나며 사망 위험 또한 의미 있게 증가한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과 생존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가정을 위해 일했고 자녀를 키웠고 사회에서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힘들었지만 동시에 분명한 의미를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은퇴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출근할 필요도, 반드시 해야 할 일도 점점 줄어듭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는 일도 드물어집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자유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유는 점점 공허함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 속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이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입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뿐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휴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조금씩 잃어가는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집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근육은 빠르게 줄어들고 신체 기능은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노년기에는 근육 감소 속도가 더욱 빠르기 때문에 작은 활동 부족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균형 감각이 무너지면 낙상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한 번의 낙상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식사 또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혼자 먹는 식사는 점점 간단해지고 때로는 끼니를 거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식습관은 매우 위험합니다. 고대 의학자 히포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면 근육 감소는 더욱 가속화되고 면역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작은 질병조차 쉽게 회복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됩니다. 잠이 쉽게 오지 않습니다. 낮 동안 활동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수면 리듬이 무너지면 피로는 쌓이고 감정은 더욱 불안정해집니다. 기억력과 집중력도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깊고 중요한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각은 점점 많아집니다. 과거의 후회, 아쉬움, 서운함이 반복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을 탓하게 되고 점점 스스로를 작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연락을 하지 않게 되고 만남을 미루게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세상과 분리시키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관계가 끊어질 때 사람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닙니다. 환경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먼저 하루의 시작을 바꾸셔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창문을 열고 햇빛을 바라보십시오. 햇빛은 우리 몸의 리듬을 다시 깨우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을 떠올려라. 우리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몸을 움직이셔야 합니다. 걷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이면 충분합니다. 걸으면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하늘과 바람, 그리고 사람들의 움직임을 느껴보십시오.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세상과 연결됩니다. 세 번째로 식사를 지키셔야 합니다. 혼자라고 해서 대충 드시면 안 됩니다.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곧 삶의 태도가 됩니다. 따뜻한 식사를 준비하고 천천히 드십시오. 그 시간 자체가 삶을 회복시키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로 사람과의 연결을 회복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어색합니다. 하지만 작은 인사 한마디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누군가에게 안부를 묻는 것,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람 있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보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작은 도움을 주는 것, 스스로를 돌보는 것, 이 모든 것이 보람 있는 삶입니다. 예를 들어 작은 화분을 키우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 한 번 물을 주는 그 행동이 삶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반찬을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그 작은 나눔이 서로를 살립니다. 짧은 글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그 기록이 삶의 흔적이 됩니다. 이처럼 보람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작은 행동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저 역시 가끔은 무너질 것 같은 날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단 하나만 하자. 밖에 나가서 잠깐이라도 걸어보자. 누군가에게 안부를 전해보자. 따뜻한 식사를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렇게 하루를 버텨냅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쌓이면 삶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혼자 사는 삶이 반드시 외로운 삶일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의미 있고 따뜻한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만은 피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지금 이 순간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십시오.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깊게 들이마셔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 그리고 한 걸음만 내딛어 보십시오.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오늘을 바꾸고 당신의 내일을 다시 보람으로 채워줄 것입니다.